국방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둘씩 신인균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철책을 빼돌려서 청사를 보수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2015년도 국방 예산 중 약 2조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데 그런데 또 국방부에서는 매년 보면은 또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국방부 보관 리모델링 사업 있죠. 이 사업이 130억 원을 다른 데서 갖고 왔어요. 해안 철책 개선하는 사업, GOP 개선 사업에서 갖고 왔어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어디가 또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시는지 장관님 모르세요? 그 항목을 보세요. 어떻게 GOP 예산하고 철책선 예산을 갖다 씁니까? 그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철책선 예산을 갖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예산을 갖다 쓴 것인지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갖다 쓴 경우도 있고 그 잘잘못한 리모델링 사업이 철책 네, 오늘 오후의 장면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네. 이제 별관 지으려면 이제 국방부 예산이 뭐 필요하면 이제 옮겨다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GOP, 최전방의 GOP나 철책선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의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썼다. 네. 적절성 논란이 좀 있는 겁니까? 적절성 논란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네. 저희 이철희 의원이 지적한 저 예산은 네. 추경 예산입니다. 네. 작년에 추경을 했어요. 급하다고. 네. 추경 아시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좀 더 쓰자 해서 쓴 게 추경 예산인데 네. 작년 추경 예산을 GOP와 철책 보수 예산으로 추경을 받아놓고 네. 그 예산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별관 리모델링 하는 대로 썼다라는 것을 지금 이철희 의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받지 말았어야죠. 네. 애초에 별관 리모델링 한다라고 추경을 받았어야죠. 네. 그게 불과 한 4-5달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좀 쓰다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은 애초에 계획보다는 좀 많이 요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철책선 막고 해안선 막고 GOP 짓고 하는 것 땡겨 썼습니다. 그 속성이 그것이 이제 행사하는 행사장 내부 수리에 썼다는 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또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안 쓰고요. 몇 조 원씩 안 쓰는 거 뭐 다음 해까지 넘기고 이런 2월되고 전용하고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그 한민구 장관이 그 잘못 집행한 것을 방만한 집행도 있고 또는 어떤 그 특수성도 있고라고 답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조금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사실은 저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국방 예산은 이제 방산비리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또는 뭐 미국하고 구매를 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면 그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국방부의 여러 가지 어떤 방산비리 방지 차원의 어떤 예산 시스템이 다시 처음부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하고 중기기획 태우고 해가지고 한 5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듣고요. 뭐 이제 불용 처리한 경우 예산을 받아놓고 안 쓰면 이건 쓸모없는 거구나 해서 앞으로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안 남았는데 이거 그대로 국고에 반납합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더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뭐 저도 재작년에 경영혁신 관련해서 예산 그 활동을 좀 해봤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감정이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메마르게 생각하고 오직 공식대로 합니다. 불용됐으니까 이거는 내년에 없다. 뭐 이런 것으로 하지. 거기다가 정이 좀 들어가고 합리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비합리적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2월로 가는 것이죠. 수십만 건의 예산 내역에서 다 수십만 개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듣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딱 자르는군요. 그런데 국방부는 그 어떤 스토리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편의성을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좀 봐주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사드 얘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요. 저희 동아일보가 이틀 전에 보도한 경상북도 7곡의 사드를 배치할 것이 실무적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보도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이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제3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하에 군 관련 인사나 안보 관련 인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직접 간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쪽에서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해를 구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저 질문하는 백승주 의원은 얼마 전까지 한미의 장관 밑에서 차관했던 그렇죠. 분인데 이제 여당 의원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드 문제로요. 중국 같은 얘기 계속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아주 중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김승연 앵커하고 저하고 만약에 싸운다고 치면 네. 김승연 앵커가 저를 갖다가 주먹으로 공격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딱 주먹이 시작되는 순간에 네. 저는 김 앵커가 저희 볼을 때릴지 네. 다리를 때릴지 다 알아버려요.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김승연 앵커의 주먹을 뻗는데 김승연 앵커는 제 주먹이 눈앞에 와서야 이게 네. 눈으로 오는지 배로 오는지 알 수가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네. 저는 딱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알아버리니까 네. 다 피하겠죠. 그게 바로 이 사드 레이더를 사드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드를 운영하는 저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있으면 네. 중국이 미국으로 향해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네. 스타트를 하는 순간에 미국은 다 알게 됩니다. 어디로 올지. 네. 그런데 저게 지금은 일본에 있습니다. 네. 일본에 있으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를 더 늦게 알게 됩니다. 아하. 10분의 시간을 미국이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수들끼리 싸우면서 네. 10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10분을 또 어제 여러 가지 또 보도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사드를 여기 배치를 해놔도 한 150km밖에 못 올라가니까 네. 사드의 고도가 150km예요. 네. 그러나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 1,500km 이상 상공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못 막아주니까 네. 중국이 저렇게 불쾌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일부는 주장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네. 탄도탄은 올라가는 이 입사각과 내려오는 반사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각도만 딱 보면 어디로 하강할지 다 알아버려요. 네. 10분 동안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배치를 하면 10분의 시간을 미국에게 더 주고 네. 미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네. 이제 하다못해 쿠바까지 이제 미국과 수교를 했는데 네. 그런 나라들에게 중국은 레이더를 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면 네. 중국 본토로 와서야 알게 되는 것이고 네. 중국은 거기서 스타트를 하는 순간에 한반도에 있으면 미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네. 공교롭게도 우리 한반도에서 한 1,800km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사드 레이더 2,000km를 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산시성, 란저우성 이런 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이 동부 해안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에 있으면은 그 란저우성이나 산시성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우주로 나가서 고도를 잡았을 때 일본에는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스타트를 하면 바로 보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자리죠. 네. 자, 이제 스스로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 공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막을 능력을 갖추는 것 하나지만 이제 중국은 다른 면으로서의 레이더의 기능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 결정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만 위치 그리고 중국과의 설명 이런 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치가 지금 뭐 경북 칠곡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저게 굉장히 우리는 또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네. 최초에 이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하는 것이 미군을 지키겠다. 미군이 이제 한 28,000명과 네. 가족들이 한 5만 명이 네. 평택에 사니까 지켜야 되겠다는데 네. 만약에 칠곡에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네. 사드 레이더의 레인지가 평택을 지키지 못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애초에 주장을 했던 어떤 그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대중국 포석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적이 되는 것은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군사 대국을 향한 것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송기, 수송기 만든 것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윈20이라고 하는 그 수송기를 전략 수송기라고 해요. 네. 이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력화를 했는데 네. 이게 문제는 66톤이나 실립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기는 네. 21톤이 실리는 수송기인데 네. 66톤이 실려요. 21톤과 66톤의 차이는 뭐냐면은 네. 66톤에는 탱크가 실립니다. 아, 이 안에 탱크를 그렇죠. 실는다. 탱크가 예. 실리고 네. 20톤짜리는
그냥 뭐 찝차 이런 네. 거밖에 못 실어요. 사람밖에 못 실는 게 20톤짜리고 네. 적어도 탱크를 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도에 나와 있지만은 서쪽과 동쪽이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 수송기가 만약에 100대를 했다. 네. 그러면 이 서쪽 란저우 지역에 있는 란저우 군구에 있는 어떤 그 탱크들을 네. 기갑 부대를 하루 만에 동쪽으로 수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게 이제 항속거리가 7,800km니까 네. 만약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아프리카에 전개를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중동에 전개를 기갑 부대를 네. 기갑 부대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갑 부대 자체를 전 세계 어디든지 수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략 수송기라 그럽니다. 네. 예를 들면 2013년 말에 이제 남수단에 파견됐던 우리 한국의 그 한빛 부대가 네. 탄약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일본 자위 댓글을 빌렸다 크게 막 혼이 났다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탄약을 급하게 갖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는 공군은 C-130이라는 수송기밖에 네. 없어서 그 C-130 수송기는 3,800km밖에 못 가요. 네. 그래서 가다가 미국이 도움을 받아서 급유받고 해가지고 근근히 갖다 줬는데 네. 중국 같은 바로 갖다 주는 것이죠. 뭐 이러한 능력을 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자국의 그 군사력을 해외 전파하는 능력, 항공모함이 있으면 제일 확실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씩 건조되는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무거운 물건을 싣고 저 멀리 갈 수 있는 거대한 수송기 만들었다는 것 역시 이제 우리는 당장 직접 연결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바짝 긴장하면서 역시 미중 간의 갈등 요인이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간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네. 지금은 이제 베이징 군구하고 네. 선양 군구에 있는 중국의 지상군이나 전력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있으면 네. 란저우, 운남 네. 그리고 난징 군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며칠 만에 다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갑 네. 부대들이, 주력 부대들이.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전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이제 중국 어떤 군사력이 한 곳에 네. 선택과 집중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안보 상황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